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원숭이띠의 평생 운 가운데 귀인의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숭이띠는 귀인의 운이 아주 좋은 띠 가운데 하나죠.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첫째는 흔히 우리가 인덕을 말하는 자연인, 인격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운세의 작용이 아주 길하고 유리하게 전개되는 그런 환경을 귀인의 덕이 미치는 것으로 간주하고 또 그런 환경까지도 귀인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귀인이 사람을 뜻하는 경우 원숭이띠들을 보면 타고난 선천적인 낙천주의자의 그런 기질과 또 사교적이고 친교적인 그런 외향적 기질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덕으로 미치게 되고 또 주변 인간관계나 지인이 원숭이띠들에게 우호적인 그런 귀인의 역할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죠. 그래서 이런 면을 보면 특히 원숭이띠들의 경우는 귀인은 어쩌면 매 순간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요. 확실히 그 원숭이띠들에게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달나라 별나라에서 떨어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매 순간 원숭이띠들이 타인에게 덕을 쌓는 그런 행동이 보여져서 아주 번듯한 귀인이라는 그런 결정체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어지는데요. 평생 운에서 귀인의 운을 말려놓음과 함께 가장 중요한 운으로 보는 그 이유는 흔히 인덕이라고 하는 즉 인덕이 크고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은 큰 고생 없이 살기 때문인데요. 이 영상을 들으시는 또 여러분들께서도 주위에서 좀 보시면 여러분들보다 더 잘난 것도 없는 어떤 사람들이 희한하게 그런 사람들이 무슨 재주가 있는 건지 인덕을 아주 잘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처럼 귀인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제대로 그 인덕이 미치기 시작하면 해마다 혹은 달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하게 지속되고 유지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원숭이띠들은 특히 소띠해와 양띠해가 되면 귀인의 덕을 가장 크게 본다고 알려졌는데요. 2021년이 신축년이니까 소띠해인데요. 이렇게 보는 그 근거는 원숭이띠는 태어난 해에 따라서 여러 그 오행의 원숭이띠가 있지만은 이 시간의 설명에서는 지지의 오행, 즉 양기운의 금, 양금인 이 지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양기운의 금이 원숭이띠의 음양 오행이라는 것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은 외부의 작용을 의미하니까요. 땅속에 숨어있는 금이 아닌 세상 밖으로 드러나서 아주 활발하게 작용을 하는 그런 금을 의미하는데요. 외향적인 면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오행의 특징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원숭이띠들은 좀 활발한 그런 외향적인 면이 아주 많죠. 그래서 사교적이고 또 자신의 의사 표현을 아주 잘하는 띠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행 금의 특성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금은 단지 그 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온 귀한 보석, 보배로운 칼 같은 그런 의미도 동시에 들어있는데요. 여기서 이 오행 금을 키워주는 게 바로 오행 토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오행 토 중 토는 음기운의 토는 축과 미, 즉 소띠와 양띠니까요. 이런 이유로 원숭이띠는 소띠해와 양띠해에는 더 좀 운세 전략 중 이 귀인의 전략을 잘 세울 필요가 있겠죠. 2021년이 소띠해니까요. 또 이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2021년이 귀인의 덕이 가장 크게 미칠 수 있는 그런 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음양오행의 상승관계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돼지띠해에도 원숭이띠 입장에서는 또 귀인의 덕이 크게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돼지띠해에는 여기서 오행이 물이라 오행금을 갖고 있는 이 원숭이띠와는 상극이 아닌 상생이 되기 때문이죠. 또한 오행금과 크게 상생관계가 되는 즉 오행금을 키워주는 이 토를 의미하는 무와 기자에 천간으로 들어오는 해에는 외부의 조력과 덕을 아주 크게 받을 수 있는데요. 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10개를 의미하는데요. 천간에도 각기 오행이 부여되어 있어서 갑과 을은 나무목, 병과 정은 불화 이런 식이죠. 토를 의미하는 천간은 바로 무와 기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천간이 해로울 때는 아주 크게 원숭이띠가 귀인의 덕을 받는다는 거죠. 앞으로 들어오게 될 해는 예를 들어 무신년, 기유년이 올 텐데요. 즉 돌아오는 원숭이띠 해와 돌아오는 닭띠 해에는 그래서 원숭이띠 입장에서 크게 인덕을 받는다는 거죠. 확실히 원숭이띠들은 타고난 긍정적이고 또 낙천적인 그리고 사람과의 친교나 사교를 중시도 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평생 운 가운데 귀인의 덕이나 귀인 운을 살펴볼 때는 아주 돋보이는 띠 가운데 하나죠. 원숭이띠들은 여자나 남자나 외모들이 수려하고 아주 준수한 그런 편이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원숭이띠들은 아주 평판이 아주 좋은 띠 가운데 하나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아주 남다른 그런 띠이기도 합니다. 모임에서 원숭이띠가 끼면 그 모임과 단체는 그 전과는 좀 다른 활력이라고 하는 그런 발랄한 점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죠. 지금부터가 또 중요한데요. 이렇게 좋고 길하게 예측이 된 이런 원숭이띠들의 평생 운 속에서 이 귀인의 운이 모든 원숭이띠들에게 똑같이 아주 길하게 운세 전개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인데요. 똑같은 원숭이띠들도 누군가는 정말 제대로 운세 예측에서 말한 그런 귀인의 운을 아주 잘 찾아먹는 분이 계실 거고, 또 이와는 반대로 어느 원숭이띠 분들은 이런 평생 운에서 귀인의 운을 예측한 것과는 아주 반대로 인덕 대신에 또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많이 당했다든지, 흔히 말하는 팽을 많이 당했다든지, 아니면 세상 살면서 인덕은 고사하고 사람들에게 왕따나 기타 안 좋은 경험들을 또 많이 하셨다든지 하는 그런 분들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좋은 인덕운을 가지고 있는 이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운세학적으로 아주 좋게 주어진 이 귀인 운을 놓치지 않고 좀 제대로 실속 있게 그 인덕과 귀인의 운을 받을 수 있도록 몇 가지 운세 대응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귀인의 운을 왕성히 받으려면 자신을 소유하려는 사람보다는 자신의 가치에 더 눈여겨볼 줄 아는 그런 사람과의 친교를 강화하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오행이 음기운의 금이 원숭이띠의 오행이라면 저장도에 있는 땅속에 숨어있는 원석이니까요. 누군가 이 보석을 소유해 준다면 괜찮은 운세 작용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원숭이띠는 숨어있는 보석이 아니고 활발히 외부 활동을 지향하는 그런 보석이라고 한다면 누구의 소유의 보석이 되어서 원숭이띠 입장에서는 자신의 빛나는 광채를 한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보다는 세상 속에서 항상 주목받고 또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당당히 또 제대로 봐주고 인정해주고 갈채를 보내는 그런 세상이 원숭이띠들에겐 제대로 원숭이띠를 크게 발전시켜준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바로 귀인의 덕이나 귀인이 주는 인덕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둘째로, 나와 성격, 성향, 취미, 가치관이 비슷해서 잘 맞는 사람보다는 원숭이띠인 나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귀인을 더 신경 쓰자라는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근거는 바로 오행적인 해석에 의하면 원숭이띠는 세상에 드러나서 활동하고 있는 금, 즉 보석이기 때문에 금에게 상극은 금을 독이는 불이겠지만은, 아이러니하게도 운세의 해석에서는 금은 상극인 화를 만나서 소멸되기도 하지만은 어느 때는 자신의 신분이나 형체가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한 단계 변신이나 또 승화의 그런 결정체가 되려면 결국 원숭이띠 입장에서는 주물 과정이라는, 즉 오행 금을 가지고 있는 원숭이띠는 불의 도움이 또 때로는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좀 역설적이게도 이런 때가 있어서 오히려 오행 금인 원숭이띠에게는 이 경우 불보다는 자신에게 치명적 상처나 기스 혹은 자신의 영롱한 빛을 반감시킬 수 있는 같은 오행인 금의 부딪힘이고, 그것을 더 때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바로 이것을 현실에서 운세 대응을 좀 해보면 이것은 자신과 닮은 꼴을 조심하라는 이야기인데요. 생각이나 취미, 기호, 성향, 어떤 가치관까지도요. 좋을 땐 좋지만은 결국 쇠와 쇠가 만나서 한 번씩 요란하게 부딪히면 그때 남는 것은 상처와 기스가 돼서 원숭이띠들에게 안 좋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항상 남녀를 떠나서 원숭이띠들은 귀인이 자신을 좀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보완해주고 포용하는 그런 인간관계가 바로 귀인이 되어준다는 거죠. 다음은 원숭이띠에게 귀인이 되어줄 사람이나 인간관계를 좀 살펴볼까요? 여기서 잠시 그 인생의 시기 구분상 원숭이띠들은 초년보다는 중년 이후로 귀인의 운이 아주 제일 강하게 들어온다는 거죠. 또한 중년의 시기에 귀인이 인덕을 베풀고 귀인의 역할로 나타나면 거의 노년까지 오랫동안 그 덕이 미친다는 건데요. 이 경우 원숭이띠 여자분들 같은 경우 동갑 이상, 연상에게서 덕이 크게 미치는 경우가 많고요. 이성, 동성 모두 포함이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남자의 경우는 반대로 중년의 시기에 연하의 나이대의 귀인이 나타나기도 하고 자신에게 덕을 미치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이성, 동성 모두 포함해서요.
오늘 간단히 평생 운 속에서 원숭이띠들의 귀인 운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 살펴드린 원숭이띠들의 귀인 운은 올해 한 해 적용되는 그런 차원은 아니죠. 평생 운에서 살펴봤으니까요. 매해 거의 이런 모습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영상을 들으시는 또 여러분들께서는 원숭이띠이시라면 평생 귀인 운, 즉 평생 운에서 귀인의 덕이 아주 좋은 띠 가운데 하나니까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충분히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숭이띠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멋진 평생 귀인 운 잘 찾아먹는, 그래서 크게 성취하는 그런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최근 저희 채널은 코로나로 골목상권이 심각하게 타격을 입어서 많이 어렵다고 하는 오프라인 운세 상담 종사자들의 고충을 들었는데요.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그런 차원에서 온라인 채널인 저희는 운세 상담 대신 운세 정보만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댓글 상담이 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영상을 통해서 운세 정보는 지금보다 더 많이 운세 자료를 올릴 예정이니까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각종 고급 알찬 운세 정보를 무료로 또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